힘들었는데 이제 그걸 딛고 다시 재도약하는 투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태현 수석부 위원장님 모시고 30분 정도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네. 하반기 투쟁과 관련한 교육을 먼저 하고 오늘 운영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힘찬 동지 박수로 우리 김태현 동지 모시겠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산업 요즘에 이제 산업 동향 핵심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이제 쿠팡이 이제 업계에 진출한다. 뭐 이건 이제 이미 사실이고 걔네 시스템도 막 다 도입했고 거기에 이제 올 연초에 쿠팡이 이제 우리랑 똑같은 계약 형태인 이제 쿠팡 CLS를 올해까지 해서 한 9,000명 정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현재 이제 추산해 보면 대략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한 4,000까지 이제 됐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CJ 파업 이후에 물량이 이제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자기네 기대치 목표 이건 전혀 달성되고 있지 않다. 이런 거고 한진도 물량이 이제 뭐 전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하고 롯데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데 기대 효과만치 올라가지는 않는다. 자체 분석들은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량 다 어디 갔냐? 사람들이 쿠팡을 많이 시킨다 지금. 이게 하나의 추세다. 이렇게 좀 종합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뭘 고민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쿠팡이 9,000명 정도의 인원을 확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롯데나 한진만큼의 기사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풀필먼트라 해갖고 다 창고랑 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캠프로 해서 일반 민간 택배사들의 서브 터미널 같은 거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요 상태가 얘네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리점을 영업하는 거예요. 집화처 갖고 있는 대리점 애들을 야 우리 쪽으로 넘어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주고 해서 땡겨버리면 이제 집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J는 쭉 아웃되는 거죠. 쭉 밀려 나가는 거죠. 쿠팡은 자기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지금 택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조 이슈를 안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본사에서부터.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롯데가 그런 형태에서 이제 득을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한진도 요번에 쿠팡 이탈 지역 이 합의가 가능했던 게, 물론 우리가 잘 싸운 것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CJ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고 현장에서 소장들하고 적대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점차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추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슈를 우리가 굉장히 싸우면서도 이것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본사애들이 이거를 여기에서 싸우면서 소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요 성과를 내면은 안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조직 확대로 해서 우리 전체 노조를 키우는 방향으로 자꾸 가져야 된다. 이런 대목이 중요하고 조직 확대가 그 다음에 쿠팡 조직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쿠팡에 우리 조합원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머지 이제 민간 택배사 이런 데서 잘 조직 확대해서 요 힘으로 산업을 주도를 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택배법 만들 때처럼 산업 주도력을 굉장히 세게 발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나서는 이제 과제가 되겠죠. 요 대목에서 우체국이 매우 또 중요해요. 뭐냐면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딱 목줄을 쥐고 있어야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제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쿠팡의 로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뭐냐면 청와대에
자기 애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도 들어가 있고, 각종 이제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데도 다 개입돼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도 로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CJ 수준 이상의 로비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투쟁하면 이제 기재부가 문제잖아요. 걔네들한테도 직접적 영향력을 발휘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산업은 전반적으로 쿠팡을 상대하는 데 가 있고, 우리가 그 신경을 쓰면서, 우체국이 됐던, 뭐, 로젠이 됐던, 롯데가 됐던, 이런 데들이 다 택배 노조를 중심으로, 다 힘을 집중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택배노조 하반기 투쟁 지부 간담회 해서 하반기 투쟁 어떻게 할 거냐,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수수료 투쟁 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수수료 투쟁을 하는데, 우리가 수수료 투쟁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죠. 대리점 수수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택배사별로 어떻게 급지 문제를 할 건지, 이 민간 택배는 주로 이제 급지 문제 이제 이런 거고, 로제는 또 택배 요금이 더 중요하게 보이게 되고 요율이 관계되니까, 그래서 요런 대목들을 고민하게 되고, 우체국은 도무지 약속을 안 지켜 이 자식들이. 이게 지금 수수료 문제에서도 그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제 그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싸워오던 패턴대로 이해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각각으로 다 이해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대리점 수수료 이거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본사에서 수수료 가이드를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10명짜리 대리점은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로 받아주면 돼. 왜냐하면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 이만큼 드니까 10명짜리 대리점하고 20명짜리 대리점하고 달라요. 매출이 다르고 기본 들어가는 경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를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런 가이드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하나의 대리점 안에서 똑같은 물건을 배송하는데 수수료가 달라. 누구는 정액으로 받고, 누구는 정률로 받는데 퍼센트가 또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나 수수료 뭐 좀 짜증 나는데 생각하면 이 문제부터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쟤는 저기서 하는데 왜 나는 이래? 이런 대목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나아가서는, 좀 더 나아가서는 급지 문제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뤄 나가야 된다, 우리가. 또 본사가를 싸우게 되면 급지 문제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체국은 물류지원단하고 싸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정사업본부랑 싸우는 거고, 알고 보면은 기재부 예산 따는 문제가 돼버리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각 택배사별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또 정리를 해주려면은 하는 단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체국에서 이걸 얘기하면 기재부 문제가 되지만 민간 택배사 얘기가 나와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 쟤네들 저 정도인데 우리도 저 정도 가려면 너무 올리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CJ랑 얘기를 하게 되면 물량 얘기를 하게 되고 롯데 한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이 급지를 건드리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급지가 20년 동안 안 오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급지가 뭐 중량, 뭐 그다음에 뭐 거리, 뭐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해갖고 지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배송 시간당 몇 개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누구는 60개 치는데 1시간에 어디 가면은 10개도 안 나와. 그럼 누가 가요? 거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는 더 준다, 이런 개념을 급지를 해놓은 거거든, 얘네들이. 근데 그러다 보면 주로 농촌 지역이잖아요. 외곽지고. 근데 이 외곽지들이 아파트들이 들어섰네.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개고생하면서 이만큼 벌었는데 아파트 들어섰으니 이제 나도 좀 벌자. 나 계속 배송할래. 절대 못 줘. 현장에서는 이런 반응인데 본사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야, 여기 이제 시간당 타수 많이 나오는데
급지를 이제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 이해관계에서 대리점 소장 여러 명 다 반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지네도. 이거를. 그래서 20년 동안 이 급지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일반 노동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당연히 경비가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도 이제 가계 지출이 올라가.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건당 수수료를 올려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런 복잡함으로 인해서 안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량을 많이 배송하는 것밖에 없어. 왜냐면 그게 유리한 출로야. 해마다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로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수수료에 얽혀 있는 얘기들인 거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수수료를 건드리자는 거는 이걸 다 건드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류 작업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분류 작업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해. 근데 되겠냐? 야, 누가 소송했는데 안 됐, 그 한진에서 무슨 대리점 소장이 소송했는데 졌는데 이게 되겠어? 뭐 또 어디 뭐 CJ 어디 그 노동자들이 일부가 소송 걸었다는데 야, 이게 이기겠냐? 이겼다, 처음엔 우리가 이겼는데 그 다음에 졌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해서 되겠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건 공짜 노동이고 부당해, 사회적 여론에 고발할까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도 야,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차에 과로사 문제가 터지고 그걸 이슈로 해서 우리가 해결한 거거든요. 한 4년 정도 걸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법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집어넣고. 수수료도 똑같이 이런 문제다. 수수료도 공론화 시켜야 되고, 야, 이 택배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기준으로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한데? 당연히 과로사할 수밖에 없지. 야, 기준이 없네? 쟤네 회사는 왜 저래? 이런 게 다 공론화되는 게 너무하다. 좀 하다못해 화물연대에서 얘기하는 뭐 안전운임제가 됐던 뭐 그 택배 최저 요금제가 됐던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택배 요금도 올라가고, 택배 요금이 올라가면은 수수료도 급지도 올라가야 되고, 회사 내부별로 자기네 필요한 경비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제도화되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말년에 좀 안정적인 그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젊은 친구들도 택배 할만하네 이러면서 계속 인입이 되는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자,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런 데서 이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욕심내는 게 아니죠. 수수료 요구 걸고 막 파업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준비됐을 때 이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공론화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슈를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건데, 그래서 한 5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구호예요. 물가 폭등하고 기름값 폭등하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급지 수수료 50원 인상하라. 50원이 한 7% 정도 돼요. 그리고 산별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수료 쟁취 여부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표현을 쓴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화물연대나 이런 데서 물가가 폭등했고 기름값 올라갔는데 보존해줘 이제 이러고 싸웠던 거잖아요.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5%를 올려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그 숫자를 봤을 때 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이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규직과 이들과 이 급여를 딱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 고용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일하는 걸 보니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정당한 요금이었다라는 거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임금이 안 올라가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임금 인상하는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이걸 반영해서 구호를
물가 폭등, 기름값 폭등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잡는 거죠. 우리도 보면 그 외곽지 뛰는 사람들, 우리도 그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기름값이 다 그 경비가 한 2배 뛴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근데 외곽지 뛰는 사람들, 그 경주나 포천 이런 데들은 100km씩 뛰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은 100만 원이 넘어가요, 기름값이. 지금. 죽을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급지수로 50원. 박종태 여사가 30원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50원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잘하니까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10원 얘기예요, 10원. 이 10원이 돈이에요, 요즘에. 길바닥에 10원 떨어져서 안 죽잖아. 내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50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고 산별 공동교섭 공동투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자. 이제 이 구호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돈 얘기가 나오면 되게 민감해요. 일단 그 정부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정당한 것이지만 그들 분위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 택배 요금제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택배사들은 환영하죠. 근데 지네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 수수료 얘기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 문제로 해서 뒷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택배 요금 문제 갖고 싸워갖고 이기잖아요. 우리한테 수익이 돌아온 데는 우체국하고 로젠밖에 없어요. 나머지 택배사들은 자동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싸움 한 판 더 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택배 요금제 다 응원해줬는데 또 싸운다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금제 갖고 우리가 막 떠들기 시작하면은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 다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야 그건 노사관계잖아.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빠져요. 노사 힘대결로 하는 문제야, 수수료 문제는. 근데 택배 요금 문제는 정부도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시민단체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접근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죠. 우린 노동자야. 수수료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죠. 그거 노사관계에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노사관계에서 누구랑 풀어? 다 숨어 있는데 원청이랑 풀어야 되는데 대리점 문제도 원청이랑 풀어야 되고 급지 문제도 원청이랑 풀어야 되는데 얘네들 뒤에 숨어 있어. 그래서 다 똑같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 모든 택배사들이. 진짜 사장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테이블 안으로 나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는 도망가려고 한다고. 그럼 명분을 줘야 돼. 그게 택배 요금제인 거예요. 그래서 택배 요금 문제하고 수수료 문제를 같이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택배 요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쿠팡이 그 가장 주적인데 이 산업에서 모든 택배사들이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쿠팡을 끌어들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런 거죠. 쿠팡이 자기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한진의 물량을 쫙 뺐어. 그 대리점도 빼가고 막 기사들도 빼가 막 이제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한진은 어떻게 해요? CJ 물량 뺏어 오려고 하고 롯데 물량 뺏어 오려고 하고 로제 물량 뺏어 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CJ는 이거 방어해야 되잖아. 롯데랑 뭐 이런 다 방어해야 되잖아요. 단가를 내려. 그러면 이제 보존이 되니까. 그러면 한진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단가 내려. 우리가 분류 작업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놨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얘네 경비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년에. 이게 걱정이에요. 걔네는. 이걸 실질적으로 걱정하면서도 어쨌든 물량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격을 내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다시 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도 같이 있는 거죠. 요금제가 저는. 그럼 이거를 정부가 막아줘야 되는데 이 산업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진짜 사장 나와라 하고 같이 결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야
진짜 사장들하고 우리랑 딱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리고 한 놈만 앉혀놓으면 다 도망갈 궁리를 먼저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놔야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모으려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안 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우체국이 맨날 우편법 어쩌고저쩌고 빠져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사회적 합의할 때 다 택배사가 들어왔어. 마지막에 우체국 끌어안치는데 굉장히 쉬웠어요. 야, 너희 오케이, 너희 우편이라고 하든 말든 그건 니네 내부 사정이고, 어쨌든 여기 다 모여 살 건데 안 들어올 거야? 정부도 면이 안 쓰는 거야. 자기네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어쨌든 택배거든. 택배 물량 갖고 하는 거거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CJ 입장에서도 한 번 내주면 이게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얘네들이 노조랑 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막 이게 매우 강해요. 근데 다 앉혀놓으면은 그냥 나온다고. 지가 큰형님이잖아. 그리고 혹시나 쿠팡 문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리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산별교섭이라는 거, 택배사를 끌어들이는 문제가 이렇게 다 작동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우리의 구호로 돼야 된다는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투쟁의 핵심적 요구 및 목표라는 건데 제가 아까 이 수수료 투쟁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준비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론화시키고 이후에 뭔가 이렇게 진도를 빼기 위한 중요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이런 게 하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 하반기에 주요 핵심 목표가 뭐냐?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왜 수수료 인상 투쟁인가라는 걸 좀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물가 폭등, 경유가 폭등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냐?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간 쭉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자기 그 망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적인 뭐랄까 그 세계적으로 다 이제 자주적으로 서로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한은 이게 쭉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어요. 물류가 다 막혀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리고 금융도 잘 안 돌아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이 그 2008년에 금융위기 맞이하면서 달러를 막 찍어냈잖아요. 이걸 이제 양적 완화라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제가 위기 상황이 오니까 얘네들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회수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은 막 폭등하고 이제 이런 게 지금 막 연쇄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조차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그냥 인정하고 생각을 해. 그래서 현재 물가가 한 8% 정도 인상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9월 들어서 인상률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빚내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다 대출 끼고 있잖아요. 이자를 내잖아요. 이 금리 몇 프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내가 대출이자 100만 원 내던 거를 20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폭으로 환율이나 이런 게 다 올라간다. 금리나 이런 게. 그래서 위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반도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외 자본이 유출되고 그리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만 빼고 지금 다 올랐다. 이런 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고 임금 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배로 들어가서 보면은 20년 동안 오르지 않았고 앞서서 말씀 쭉 드렸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특수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빠졌고 최근에 물량이 이제 모든 택배사 다 감소했거든요. 쿠팡 때문에 감소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뭐라나 우리 고객들이 잘 주문을 안 해요. 이제 이게
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같이 다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실질 소득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의되세요? 우리 실질 소득이 떨어졌다는 게? 경비 많이 나가고 있고 물량 줄었고 기대치보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막 그 벌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택배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다 라는 거. 우리가 이제 김포 사건 막 겪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서 그 노예계약 강요당하고 이러면서 많이 이제 어려웠는데 이런 대목들이 어떻게 탈출구를 열 거냐. 조직학대가 돼야 되잖아요. 조직학대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수료 인상, 나의 실질적 소득을 올린다라는 거는 좀 먼 얘기 같긴 하지만 매우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내용이잖아요. 사람들한테 노조 가입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해줄 건데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수수료 올려서 주거일제 시켜줘. 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건드려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국민적 호응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사회적 분위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유로. 그리고 제가 아까 진짜 사장을 끌어내는 게 동반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걔네가 뭔가 이렇게